며느라기, 미안하지만 그 구내식당 아주머니, 그게 바로 나였어. 너를 지켜보려고 일부러 들어갔단다.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그 며칠 동안 제가 하는 걸 다 지켜보신 거예요? 엄마, 설마 그 일 힘든 거 억지로 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겉으론 착해 보여도 내 아들이라 내 재산이 걸린 일인데 사람 됨됨이를 내가 직접 봐야 했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저를 의심하셨어야 했나요? 전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려는 거다. 하지만 너희 둘을 더 믿고 싶어서 그만큼 간절했단다.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구내식당 어머니로 위장한 순자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바닷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던 어느 봄날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유유히 떠있는 갈매기들 풍경은 참으로 평화로웠지만 할머니의 얼굴엔 평온 대신 묵직한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다. 손에 들린 도자기 찻잔에서는 따뜻한 유자차 향이 은은히 피어올랐고 그 향은 마치 오래된 추억처럼 그녀의 코끝을 맴돌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향조차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겉보기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해가며 악착같이 벌었고 해운대 해변 가까이에만 건물이 세 채, 서울 강남에도 몇 개의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못지않았다. 고생 끝에 온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듯 보였고 실제로도 경제적인 걱정은 단 한 톨도 없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며칠 전 외아들이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자며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엄마, 결혼할 사람 있어요. 꼭 한번 뵈었으면 해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움보단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평소 말수가 적고 표현에 서툰 아들이 처음으로 설렌 목소리로 꺼낸 결혼이라는 단어. 할머니는 순간 울컥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아이인지 물었을 때 아들은 짧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만 했다. 며칠 후 직접 본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참했다. 말투도 공손했고 표정도 밝았으며 자세 하나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정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다. 그건 단순한 시기심이나 노파심 같은 게 아니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장사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을 읽어냈고 거짓 웃음, 상황에 맞춘 가식, 계산된 배려가 어떤 건지 수 없이 경험해온 그녀였다. 겉으론 다 괜찮아 보이지 근데 진짜 마음은 상황이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거든. 순자 할머니는 유자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 아이가 아들 인생의 반려자가 될 만큼 진실된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오며 이룬 이 재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였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다. 외아들 하나에 온 생애를 걸어온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일궈낸 사람으로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순자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한켠에 놓인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다. 노랗게 바랜 첫 페이지를 넘긴 뒤 새로운 페이지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보는 방법,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려가는 손끝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직감을 따라 이 아이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시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와 지혜를 가진 한 노련한 어른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다. 며느리의 진짜 인성을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은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넓은 거실의 전등을 모두 끄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바깥은 고요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소용돌이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두운 방 한켠, 낡은 탁자 위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무심코 그 앞에 앉아 오랜만에 속내를 털어놓았다. 여보, 당신 같으면 어떻겠을까? 그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봐야 하지 않겠소?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걸 순자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5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며 수백 명의 사람을 상대해 왔던 그녀는 처음엔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체득한 사람이었다. 그런 순자 할머니가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자신이 모은 재산이 아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일, 그리고 진심이 없는 사람에게 아들과 가정을 맡기는 일이었다. 어디 내가 직접 한번 부딪혀 봐야겠네. 혼잣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다.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난 순자 할머니는 이내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방법 1. 며느리의 일상 지켜보기 방법 2. 자연스러운 상황 만들기. 그 필기에는 사업하던 시절의 노련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아는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순자의 오랜 친구이자 모 대기업의 식당 계약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저기 네가 다니는 그 회사 구내식당 말이다. 혹시 일손 부족하지 않니? 전화를 받은 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순자 언니가 무슨 식당 일을 해? 그 연세에 왜 갑자기 손주 돌봐야 할 사람이 왜? 순자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둘러댔다. 나 요즘 몸이 괜히 근질근질해서 그래. 집에만 있으니 병날 것 같아. 사람들 속에서 좀 땀도 흘리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말이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순자 할머니는 위장 취업이라는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도전에 나섰다. 예비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배식 보조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근한 첫날 할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느낌이었다. 머리에 흰 위생모를 눌러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거울 앞에 섰을 때 순자 할머니는 잠시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나를 못 알아보겠네. 이 모습. 여고생 때 식당 아르바이트 할 때 이후 처음이구만. 주름진 손에 국자를 쥐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배식대 앞에 섰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직원 수백 명이 쏟아져 들어오고 식판은 쉴 새 없이 오갔다. 식판에 밥을 담고 국을 푸고 반찬을 나르며 순자 할머니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허리는 저리고 무릎은 떨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예비 며느리
그 아이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조용히 식판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섰다. 직원들 사이에 섞여 줄을 선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차림으로 누구보다 조용하고 겸손해 보였다. 순자 할머니는 모자를 더 눌러쓰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일부러 며느리의 눈을 피하며 밥을 퍼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며느리는 밥을 받으며 밝게 웃고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의 손에 들린 국자가 그 순간 멈칫했을 만큼 그 인사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 맑고 또렷한 눈빛, 심지어 순자 할머니의 앞치마에 국물이 살짝 튄 것을 보고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닦아주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모습 요즘 보기 쉽지 않은데. 순자 할머니는 식판을 들고 주방 쪽으로 돌아가면서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하루뿐이야. 한 번 보고 속단하긴 이르지. 그날 밤 온몸은 쑤셨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저 단순히 친절한 척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누가 보지 않을 때도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게 진짜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며느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며칠 더 깊이, 더 오래 지켜보기로. 며칠 동안 구내 식당의 배식 보조 일을 하며 순자 할머니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을 틈도 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허리는 점점 더 구부정해졌고 손목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끓고 있는 건 그녀의 마음속 궁금증이었다. 예비 며느리, 과연 저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걸까?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킬 수 있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도 과연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며느리가 식당에 들어섰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조용히 줄을 섰고 마침 순자 할머니가 국을 뜨던 줄에 다가왔다. 순자 할머니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시선을 피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향해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는 국을 받은 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또렷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손에 들린 국자가 멈칫할 만큼 놀랐다. 예의 한마디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습관이자 태도였고 억지로 짜낸 말투가 아닌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며느리는 자리로 향하다가 식판 받침대 아래에 떨어진 물티슈를 발견하곤 아무렇지 않게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었다. 누구 하나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휴지를 들고 바닥을 정리한 뒤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 그 행동 하나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날에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았고 어르신들이 식판을 들고 있으면 얼른 달려가 자리를 안내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을 실수로 쏟은 동료가 당황해 얼어있자 자신이 먼저 나서 걸레를 가져와 함께 닦고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라며 따뜻한 말까지 건넸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순자 할머니의 눈은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얘는 정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의심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는 식당의 하루였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시작되었다. 구내 식당은 마치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분 단위로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쟁반이 부딪히는 소리, 반찬통을 여닫는 소리, 밥 더 주세요.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가 뒤섞이며 숨 쉴 틈도 없는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전날보다 훨씬 지쳐 있었다. 밤새 파스를 5장이나 붙이고 자리에 누웠지만 쑤시는 무릎과 손목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만든 미음 한 그릇을 비워낸 뒤 다시 구내식당 유니폼을 꺼내 들었다. 앞치마 끈을 매며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만 더 보자. 오늘까지만이라도 이 아이를 지켜보자. 어느새 그녀에게는 체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바로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어미의 마음. 점심 피크 시간. 배식대 뒤편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커다란 밥솥에서 밥을 푸는 손, 국통에서 국을 푸는 손, 뒤에서 반찬통을 옮기는 손들이 엉키듯 움직였다. 그날따라 식판에 담긴 반찬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손에 힘이 풀리는가 싶더니 순간 균형을 잃고 몸이 휘청거렸다. 아야, 쾅. 철판이 바닥에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식판이 엎어졌고 국물이 바닥에 넓게 퍼졌다. 순자 할머니의 몸도 그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며 무릎을 강하게 찧었다. 통증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며 숨이 멎는 듯했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광경을 본 주변 직원 몇 명이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모두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다. 어머, 괜찮으세요? 누구 좀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다. 대부분은 식판을 든 채 그대로 지나치거나 모른 척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갔다. 그 광경은 순자 할머니의 몸보다 마음을 더 쓰리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식당 한쪽 가장자리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던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무언가에 놀란 듯 고개를 획 돌렸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말도 없이 식판을 내려놓고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울렸다.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조심스럽게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책임감과 진심, 두려움과 배려가 뒤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엔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프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그저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가.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예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팔을 감싸 부축해 일으켰다. 주변에선 그제야 몇몇 직원이 움직이며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등의 말이 오갔지만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시야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왔다. 젖은 무릎, 흙이 묻은 손등,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땀으로 흠뻑 젖은 이마. 그 어떤 말보다 더 진한 진심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행동하는 사람, 내가 원했던 며느리의 진심이 바로 이거였구나. 가슴 안쪽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무언가를 애써 삼키며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그 손을 잡은 순간 눈물 한 방울이 불쑥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날 식판은 엎어졌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처음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망설임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신뢰와 따뜻한 확신만이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구내 식당에서의 위장 취업은 이제 더 이상 오래 끌 이유가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충분히 봤다. 예비 며느리의 평소 태도, 말투, 남을 대하는 눈빛,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묻어나는 배려까지. 사람이란 숨길 수 없는 본심이 행동에서 묻어난다고 했던가. 그 아이는 누가 지켜보든 말든 한결같았고 그 모습은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저녁에 너랑 그 아가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있다. 아들은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짧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해가 천천히 뉘엿뉘엿 저물 무렵 순자 할머니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창밖엔 붉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은 집 안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빛과 달리 실내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예비 며느리는 어깨를 곧게 세운 채 긴장한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고 아들은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시선을 움직였다. 그 사이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기를 꺼내 세 잔의 따뜻한 유자차를 정성스럽게 따랐다. 그 모습은 마치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잠시 후 할머니는 잔을 앞에 놓고 작게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단단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며칠 동안 너 다니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했어.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 했다. 예비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그 배식대에서 밥 푸던 허리 굽은 아주머니 그게 나였단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어떤 꾸짖음도 없었고 오직 정직한 고백과 묵직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예비 며느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이 살짝 움찔거렸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떨구더니 조심스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 눈엔 놀람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운함, 존중, 놀람, 그리고 울컥함. 순자 할머니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집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건지 겉모습만 보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더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말 한마디보다 행동 하나가 더 정확하니까. 예비 며느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솔직히 놀랐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한 행동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같았다는 걸 그렇게 직접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울음을 참고 말하려다 보니 더 울컥하게 들렸다. 순자 할머니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다정했고 무언가를 비워낸 듯 시원했다. 네가 정말 어떤 앤지 그 짧은 며칠 동안 난 다 봤다. 남이 보기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다. 그게 바로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바랐던 전부야. 그 말을 끝내고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 앞에 섰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마치 진심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너를 더 믿어보려던 시험이었는데 도리어 내가 너한테 배웠구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 순간 방 안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예비 며느리의 눈엔 다시금 눈물이 고였고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도 미세한 떨림이 번지며 오래된 굳은 살처럼 남아있던 의심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아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마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무거운 생각도 복잡한 감정도 없이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가만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정말 마음이 놓인다. 세상이 잠든 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한 점 후림도 없는 고요하고 단단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날의 꿈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 곁엔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된 그 아이가 함께 있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거짓말처럼 평안해졌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순자 할머니의 눈에 비친 예비 며느리는 겉으로는 참한데 속은 모르겠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며느리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기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식탁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사소한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오래전 남편과 함께했던 정 많은 시절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훨씬 더 자주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다. 함께 동네 마트를 돌며 장을 보고 할머니가 좋아한다는 도라지를 손수 다듬어 무침을 해 오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있으면 심심하시죠? 라며 조용히 와서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비 며느리 특유의 조용하면서도 다정한 말투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다. 무심히 건네는 말 한마디, 허리 굽혀 내리는 반찬통 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졌고 할머니는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일수록 점점 더 그녀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명절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는 작은 봉투를 하나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썼어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듯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마음만은 진짜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다가가고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님의 며느리, 그리고 딸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던 할머니는 괜히 눈가가 시큰해져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여는 척하며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웃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야 속이 좀 놓인다. 참말로 잘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눈물처럼 따뜻한 애정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만났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깔끔한 코트까지 걸친 그녀의 모습에 친구들은 오늘 무슨 날이야? 라며 웃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순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얘들아. 우리 며느리 말이지? 정말 천금 같은 애야. 얼굴만 예쁜 게 아니야. 성품이 얼마나 바른지 몰라. 나 그 아이가 배식 아주머니인 줄 알고도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하고 넘어진 사람도 제일 먼저 달려가 도와주는 거 봤어. 요즘
그런 아이 흔치 않잖아?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다. 진짜야? 순자 언니 복 터졌네. 요즘 애들은 다들 자기 앞가림 바쁜데 그런 며느리 어디서 데려왔어? 순자 할머니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특유의 느긋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재산 말이지? 그런 애한텐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깝더라. 돈이야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잖아. 난 이제야 정말 믿음이 생겼어. 그 말이 끝나자 친구들은 감탄 섞인 탄성을 터뜨렸고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시원한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가슴 속에 켜켜이 쌓였던 의심과 걱정,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자신은 인생 마지막에 또 한 명의 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봐도 흐뭇할 거야. 우리 집에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오랜만에 깊고 단단한 잠에 들었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했고 따뜻했다. 여러분은 김순자 어머니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